안녕하세요. 저랑 교수님이랑 이렇게 감독님이랑 해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여태까지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거를 질문을 좀 올려주셔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이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말씀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 저요? 네. 안 시켜주니까. 아, 말씀을? 예, 덕분에 잘 지냈고요. 언제 또 찍나 많이 기다렸는데, 예, 오늘 날씨 좋은 날 이렇게 잘 잡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문재 씨는요? 네, 저도 다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그러세요? 원래 태림 씨가 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지금 거의 6시인데 네. 아까 4시쯤 만났죠? 예, 그 시간에 무조건 자야 되는 시간이어서 오늘 태림 씨가 빠졌어요. 네, 예. 그래서 아쉽다. 네, 태림 씨 보고 싶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 자고 있을 겁니다. 태림 씨가 못 와서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처음부터 초창기 엔진 편부터 이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화에서 김승준님께서 사행정 중에 압축은 무슨 힘으로 그 공기를 압축시키나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시동을 걸 때는 보통 세르모터라고 하는데 세로모터가 네, 세르모터라고 하는데 네. 정식 명칭은 스타터 모터라고 해요. 그게 시동을 걸 때 모터의 힘으로 우선 엔진을 회전시키는데 압축을 하는 힘은 거기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폭발을 하게 되면 폭발 행적에서 그 폭발 힘이 플라이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장이 되었다가 그 회전 관성으로 다시 압축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실린더가 다 4개가 있다면 다 같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타 실린더에서 폭발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도 움직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3화에서 김 DW님 연소실 청소하면 차량 컨디션에 도움이 되나요? 우선 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소실 안에 불순물이 쌓이게 되면 그게 카본으로 퇴적이 돼요. 그래서 시커멓게 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린더 안에 부피가 그 카본이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처음 상태보다 흡입할 수 있는 공기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출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흡입하는 공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이유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외벽이나 실린더 외벽이나 피스톤에 그렇게 불순물이 묻게 되면은 처음에 연소를 시작할 때 그 부분이 먼저 타면서 이상 연소가 발생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소음이나 진동이 생길 수가 있어서 보통 이걸 노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엔진에도 손상이 갈 수가 있어서 타시다가 뭐 좀 소음이 심해졌다 아니면 진동이 전보다 심한 것 같다 이러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공회전을 좀 많이 하거나 그다음에 저속 구간 주행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연소실 안에 카본이 퇴적이 좀 빨라져요. 그래서 좀 빠른 차들은 한 3만, 4만 킬로에도 이상 연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정확한 건 안에 연소실 카본 클리너 하는 요즘 방식이나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정비소에 문의하시면은 그런 것들은 좀 청소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디션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아, 도움이 돼요? 예. 또 3화에 대구 따까리님이 질문하신 건데 이거는 민재 씨께서 읽어주세요.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막 공고 2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네, 제가 잘못 아는 걸 수도 있는데 체인은 고속 사용이 힘들고 소음이 나는 단점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체인을 오래 쓰면 텐션이 늘어지고 유격이 생기는 걸로 아는데 왜 요즘 대세로 타이밍 체인을 안 쓰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 벨트보다는 소음이 조금 심하지만 요즘 이제 그 텐셔너라든지 가이드라든지 이런 소음을 흡음할 수 있는 재질들이 좋아졌고 그다음 체인도 내구성도 많이 보강이 돼서 이제 소모품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 쓸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체인을 많이 채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쓰면은 이제 뭐 늘어날 수는 있어요. 오래 쓰면. 하지만 이제 텐셔너라는 게 늘어난 만큼 계속 장력을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예, 전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체인이 조금 소음은 크지만 벨트보다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타도 되죠. 그래서 체인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에피소드 4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영민 씨가 질문을 해주셨고, 수온 조절도 하는구나. 근데 버스 같은 경우 뒤에 엔진이 있는데 순행으로만 엔진을 시키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는 엔진이 워낙 크고 특히 뭐 화물차 같은 경우에 버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그 공기로만은 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행식을 쓰는 거죠. 그리고 주행할 때는 이제 팬이 굳이 안 돌아도 되죠. 자연 바람에 의해서 식혀주지만 정지할 때는 주로 냉각팬에 의해서 식혀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순행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호우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호날두 아니에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축구 좋아하세요? 호날두는 좋아해요. 호날두 좋아해요? 그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비율이 14.7대 1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모든 가솔린 차는 다 이 비율이 이상적인 건가요? 터보나 슈퍼차저 같은 과급기 단차들은 공기를 많이 넣어서 힘을 좋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과급기 차들은 저 비율은 충족시키지 않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가솔린 차량은 항상 이 비율을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연비가 틀어지게 되면 배기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기가 들어가는 양만큼 연료를 분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연료 비율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비율이 되면 연소가 안 되고 실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연비가 안 맞으면, 공연비가 안 맞으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공연비가 14.7대 1인데 그거보다 훨씬 공기는 많이 들어가고 연료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불이 안 붙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실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너무 농후해도 실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잘 맞춰가는 것이 좋습니다. 호우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호날두이실 수도 있잖아요. 네. 호날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지환님이 DPF 탈거하고 다녀도 상관없는지. 그 DPF 자체가 매연을 저감하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탈거를 해서 좋을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무 장착 차량일 경우에 이미 탈거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탈거는 서로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왜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움직이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DPF라는 게 이제 매연 저감 장치이기 때문에 매연이 나오는 것뿐이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에피소드 재범 씨가 그러면 회생 제동은 디스크를 잡아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라 굴러가는 차체의 에너지를 발전기로 연결해 저항을 주면서 속력을 줄이고 에너지를 얻는 방식인가요? 예. 질문해 주셨는데 회생 제동 같은 경우에는 그 엑셀에서 발을 떼게 되면은 그 작동하던 전기 모터가 역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제동력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제동을 하는 거라서 일반적인 그 브레이크 사용보다 연비가 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생 제동을 시작을 하면 신호등을 저기 한 뭐 100m 전방에 신호등이 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싹 올리면 브레이크 패드로 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회생 제동을 시킵니다. 회생 제동을 하면서 충전을 시키죠. 그러다가 이제 쓰기 직전에 완전히 정차하기 직전에는 모터가 거의 회전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전기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동이 개입을 해서 패드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회생 제동으로 충전하면서 제동하는 게 한 70%. 그래요? 예, 그다음에 끝부분에 패드로 세우는 것이 한 30%. 왔다 갔다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그 정도 재어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하이브리드 차가 일반 내연 기관차보다 훨씬 더 그 브레이크 패드 교환을 늦게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김태훈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해 안 가는 기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왜 네. 해주세요. 이해 안 가는 거. 이해 안 가. 가당풍하지 마시고. 네. 이해 안 가는 게 직렬형에서 엔진으로 모토 구동, 그 모토로 바퀴 돌리는 거면 차라리 엔진으로 바퀴 돌리는 게 손실률이 적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정말 그 예리한 질문이시고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렬형 같은 경우에
항상 일정하게 돌리는데 뭐 한 2000rpm 내지 3000rpm으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메인이 가장 적게 나오는 부분을 취해서 엔진을 항상 일정한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충전만 하고요. 전기로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출발하고 가감속하고 할 때 엔진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왕 하고 밟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매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기 모터 토크는 항상 일정하거든요. 엔진하고 틀리게. 그래서 그런 저속 구간에서는 오히려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하지만 그 연비 가지고 총 주행거리를 따지게 되면 약간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 이후에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엔진을 또 작은 거를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LPG라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렬용도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효율적으로만 따진다면 뭐 병렬용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에피소드 7 그 터보 편의 물리님 터보 차저 그 하면은 무동력 터보 그 사제로 많이 팔아서 다는 거 있잖아요. 예. 공기역학 제품이 나오는데 그게 효과가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저는 실험을 안 해봤지만 네. 뭐 이렇게 많이 간혹 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보다.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이제 NA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움은 되리라고 저는 제 생각인데 도움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터보차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스크류가 돌면서 터빈이 돌면서 공기를 압축을 하면서 와류를 주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 이렇게 스크류 그 공기에 와류를 줄 수 있는 장치가 달려 있으면 뭐 오히려 방해가 돼서 역효과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NA차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밀어주지 않고 피스톤이 흡입할 때 공기가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때 공기에 와류를 주면 그 공기하고 연료가 믹싱이 잘 되죠. 잘 섞이겠죠. 공기가 연소실에 그냥 쭉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와류를 주면서 들어가면 연소 효과라든지 섞이는 게 좀 좋아지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저도 그럴듯한데 그렇죠. 사실 저도 이거 다른 촬영하면서 요거에 대한 질문을 메케닉 분들한테 이제 카메라 안 돌 때 물어보면은 사실 안 그렇다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안 돌 때는. 예. 그래서 이게 터보차저가 있는 차량들은 충분히 와류가 생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별 도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만드신 분들은 실험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은 존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효빈님이 터보를 사제로 달면 중간 냉각기 달아야 하는지 또 저도 민재 씨의 생각 궁금해요. 제 건데 왜 자꾸 민재 씨한테 물고 그래요?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아이고. 한번 달아보세요. 어떠신가요? 어떤가요? 냉각기 달아야 되나요? 예, 이럴 때 약간 전문 용어가 필요하죠. 인터쿨러라고 하죠. 중간 냉각기를. 네네. 터보를 다는 이유가 많은 공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공기를 압축을 하면서 높은 압축 압력이 생기게 되면 공기가 열팽창에 의해서 많이 팽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공기가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냉각기를 인터쿨러를 장착하는 이유는 공기를 연소실에 집어넣을 때 냉각을 해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궁합이 맞아야 돼. 터보가 있으면 인터쿨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효율이 살아난다. 하나가 빠지면 이제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네, 문수연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브레이크 잡고 뒤에 두는 것보다 N이나 P에 두는 게 좋다는 건가요? 이건 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바닷물에 그 소금을 한 스푼을 떠서 부었습니다. 그러면 바닷물의 그 염도가 변하나요? 안 변하죠. 안 변하죠. 그 정도로 미묘한 차이인데, 네네. 아, 그래요? 예, 뭐 이거는 편하실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큰 차이가 없다. 다음 질문. 리리님이 질문해주셨는데 CVT가 슬립에 의한 내구성이 약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임의적으로 단수를 지정하는 매뉴얼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 미션과 비슷한 내구성을 가질 수 있나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내구성이 이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네, 이거는 에피소드 9인데요. 이승찬 님이 그럼 습식 미션이면 반클러치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습식 미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클러치와 클러치 사이에 유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마찰 클러치처럼 심한 마모는 덜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모가 없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깔끔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종은 님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근데 DCT 차량이 현대차가 많은데 우리 명절에 현대차량 과열로 멈췄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DCT는 자동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DCT가 몇 시간을 그렇게 서서히 가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요즘은 개선이 돼서 다른 건가요? 뭐 평지를 장시간 주행을 했을 때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특히 이제 오르막이 심한 도로를 쭉 올라가면 괜찮은데 오르막을 가다스다 하면 계속 반크러치를 서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서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이제 과열 경고등이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 DCT의 특성은 그렇게 좀 이해하고 타셔야 됩니다. 과열 경고등이 뜨면 아 내가 조금 반크러치를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김민성 님이 7단 DCT를 타고 있는데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DCT는 D단에 있어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N에 있는 거 마냥 기어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2년이 넘었는데 뒤에서 떨림이 전혀 없어서 여쭤봅니다. 네. N에서 기어가 중립 상태는 아니고요. 기어는 드라이브 상태이기 때문에 기어는 1단으로 유지를 합니다. 대신 클러치가 떨어져 있어요. 클러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기어는 취합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발 떼면 바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다음 거 12화에서 윤미님이신데요. 또치님과 세린씨 잘 보고 있어요 하셨고 저는 토션빔과 멀티링크의 차이가 궁금해요. 같은 모델인데 사륜구동은 멀티 쓰는 차가 있고 전륜구동 방식은 토션빔 쓰는 차가 있더라고요. 코나가 그렇던가? 그리고 후륜에 토션빔을 쓸 때와 멀티링크 쓸 때의 실내 공간의 차이 크기가 상관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토션빔과 멀티링크의 차이는 이제 일체식 차축과 독립식 차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물론 그 토션빔보다 멀티링크가 노면에 대응하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강성은 뭐 이렇게 토션빔 방식이 더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을 취해서 하는 거고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토션빔을 쓰지 않고 멀티링크로 네. 갑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실내 공간은 별 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아 동일해요? 예, 코나 동일합니다. 실내 공간 때문에 뭐 그렇게 토션빔을 쓰냐 멀티링크를 쓰느냐 하지는 않거든요. 네, 미스터 부강인 님이신데 차속 센서, 즉 스피드 센서와 전자식 차속 감응식 파워 스티어링 휠의 연관성과 차속 감응식 스티어링 휠이 고장나면 발생되는 현상과 원인 설명 또 부탁드릴게요. 네. 차속 감응형 파워 스티어링은요, 일단 그 저속 구간에서는 핸들이 좀 가벼워야 되겠죠. 핸들을 가볍게 제어를 하고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핸들을 무겁게 제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속 센서가 고장이 나거나 신호가 안 들어오게 되면 핸들을 항상 감응이 안 되고 항상 노멀한 공회전 상태로 되는 거고, 그리고 감응하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닫힌 상태로 이제 고정이 돼서 고장이 나게 되면 좀 무거워지겠죠. 무거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티어링의 차속 감응의 어떤 고장이면 센서 고장이냐 그 액추에이터 감응을 무겁게 가볍게 해준 유로 밸브가 고장이 나게 되면 이제 현상은 조금 틀리죠. 예. 마지막으로 석주님, 전구 손으로 만져도 되나요? 네, 뭐 교환을 뭐 자가로 하신다면 헌 전구는 뭐 손으로 만지든지 저도 상관이 없는 너무 거고. 연결해라. 예. 근데 뜨거울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뜨거울 때? 뜨거울 때 만지시면. 뜨거울 때 만지면 예. 근데 그거는 뭐 알아서 새 전구를 교환하실 때는 유리 부분을 만지시게 되면은 뭐 크게 막 문제가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그 유리 부분에 아무래도 손에 묻어있는 기름이라든지 뭐 이물질이 묻게 되면 얼룩이 지면서 뭐 밝기 같은 면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미세하지만, 그리고 또 그게 뜨겁잖아요. 그러면 거기 묻어있는 이물질들이 타게 되면서 유리알이라든지 손상을 좀 끼칠 수가 있어요. 유리알 부분을 피해서 만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새 전구를 교환을 하신다면. 그렇죠. 너무 오늘 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또 이렇게 정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네, 뭐
얼굴도 이쁘시지만 좀 말씀도 되게 참 잘하시네요. 연락이 많이 와서 그걸 제가 차단했어요. 주위에. 연락처 넘겨도 돼요? 아, 네, 좀 넘겨주세요. 진짜요? 2명 진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거는 끝나고 제가 카톡 사진 그거 보여드리고 네, 결정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 교수님도 또 이렇게 흔쾌히 준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좋은 또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네. 네. 무트라이.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러 네. 또 이렇게 만났죠.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네요. 고생 많았어요. 작년 몇 월부터 했죠, 세림 씨? 작년 10월부터 10월부터 했네요. 네, 10월 정확히 기억해요. 좀 이렇게 10월부터 벌써 4월이네요. 봄이에요. 그렇죠. 그 기나긴 그 추운 겨울을 카명순과 함께한 것 같아요. 카명순이 있어서 마음만 따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얻고 관심과 저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유저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더 잘했었어야 됐는데 하는 아쉬움이, 그냥 좀 피곤하고 그래도 좀 참을 걸. 더 욕심이 이제야 항상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의도 좀 더 기본적인 내용들은 쉽게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또 그러지 못했나라는 아쉬움도 들고, 또 좀 더 저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 아쉬움도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뻤고, 또 이게 감사해야 될 분 있죠? 선생님들. 네, 누구 성함 아시는 분 누구예요? 손선익 선생님, 네, 그다음에 홍도영 선생님. 홍동영 선생님. 그리고 우리 서민재 선생님, 또 네. 보온편을 함께 했었던 차완정 선생님, 네. 그리고 자율주행 함께 했었던 박성근 교수님, 그 타이어편 함께 했었던 최성민 또 선생님, 진짜 너무 감사하고, 보고 싶어요. 또 우리 초반에 또 같이 하다가 일 때문에 우리 빠진 우리 에픽의 이준규 실장, 이 실장님. 네, 너무 고맙고, 맞아요. 또 마지막으로 사실 여기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네. 제가 카맹순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매물기 사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시간 짬내서 해주신 우리 태림 씨한테도 또 개인적으로 고마워요. 네. 정말 이죠. 알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모두가 리뷰어가 되는 그날까지 카맹순. 안녕. 감사합니다. 환상을 본 적이 있나요? 전 있어요. 아지랭이 같은 색깔이죠. 텅 빈 이 벤치에 그대가 보이네요. 투명하고 연기 같긴 해도 넋이 나간 날 보면서 모두 미쳤냐고 해요. 뭐 그래요. 그대만 보인다면야 미친 게 꼭 나쁘지는 않네요. 그래요. 차라리 더 미쳐서 보고 싶죠. 그대가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뭐라고 있어. 난 이렇게나 망가지고 있는데
미친 게 꼭 나쁘지는 않네요. 그래요. 차라리 더 미쳐서 보고 싶죠. 그대가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뭐라고 있었나. 이렇게나 망가지고 있는데 진짜 같은 네가 안아주는 모습 또 진짜 같은 너와 입 맞추는 느낌 이 모든 게 난 그리워서 오늘도 미칠 듯이 취하고만 싶어요. 차라리 더 미쳐서 보고 싶죠.